한국이 작전을 시작하자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이 만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차질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함경북도 학포역 인근 접경지를 이번 사건의 도발 장소로 정했는데 이곳은 충칭시와延边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깝고 두만강 수심이 낮으며 강폭이 좁아 병사와 병사 간의 충돌을 일으키기 쉽고 대규모 병력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어서 도발 후 대치 정도로 시간을 끌기에 가장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강변에서 가까운 학포역을 점령하고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고 점령할 때까지만 중국은 시간을 끌 생각이었는데 만약 일본과 한국의 전투 양상이 뜻밖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미국 의회가 중국전에 참전을 결정하지 않으면 동해 쪽에 있는 나진 특구까지 진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충돌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중화기를 동원한 충돌이 아니라 보병끼리 사소한 국경 다툼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특수부대 소속 중국군 200명 정도가 강을 건너 학포역까지 이른 시간에 점령하면 약간의 기갑부대와 후속 병력을 보내 한국군과 대치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중국 영토에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중국이 세운 작전이었습니다. D-Day 6시간 전인 밤 8시 학포역 건너편의 중국군 진영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까지 어떤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한국군 움직임을 볼 때 한국군은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 우리와 다르게 병력이 직접 지키는 구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을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감시하는데 한국군이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대응하는 최단 시간은 1시간 정도. 그 시간 안에 우리 특수부대가 학포역 주요 거점을 모두 장악하고 방어해야 한다. 해가 뜰 때쯤엔 기갑부대가 도착할 수 있다. 강을 건너기 전 한국군과 교전이 발생하면 일단 모두 후퇴하기로 한다. 준비되지 않은 한국군이 강을 건너 우리 특수부대를 추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라 작은 충돌이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부대 지휘관의 말이 끝나고 시간을 보니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새벽 2시, 이제 5시간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매우 급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터지는 포탄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부대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작전 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자동소총이 다수 발사되는 소리와 먼 곳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교가 문을 다급히 열고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교전이라니 한국군이 침략이라도 해왔단 말이냐? 부대장이 소리치자 보고하던 장교가 보고를 망설였습니다. 어서 보고해! 부대장이 다그치자 장교가 말을 더듬으며 보고했습니다. 분명 우리 쪽에서 한국 쪽으로 총기가 난사된 것 같고 박격포로 보이는 포탄도 한국 쪽으로 발사된 것 같습니다. 부대장은 자신의 군대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지시도 없이 공격했다는 것이냐? 지금 조사를 지시하고 이곳으로 와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축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근처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군 지휘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장교가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지휘소에 있던 모든 장교가 들어온 장교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부대장과 장교들이 있던 건물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2km 정도 떨어진 산등성이의 한국 특수부대 10명 정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말했습니다.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지휘부는 사라졌고 편안히 오시면 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작전대로 B 지점으로 가라. 특수부대원들은 서로 보며 씩 웃고는
귀신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국 쪽에 총과 박격포를 쏜 것은 중국군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국군 지휘부는 선빵을 원했고 이 땅에서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계책이 중국이 도발하는 근거를 만들고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군사 충돌을 목적으로 했던 중국군은 기갑의 수도 병력도 작았지만 지휘부가 몰살당해 특수부대원이 200명이나 있었음에도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엔에서 유엔 한국대사는 긴급 통지문을 각국 정부와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의 협조를 받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 유엔 대사가 준비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중국 쪽에서 총기와 포탄이 발사되고 한국군 진영에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상에선 대사가 중국 대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1시에 중국군이 국경 넘어 한국군 진지에 폭격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침략해 왔습니다. 중국군의 기습 공격에 한국 병사들과 시설이 피해를 보았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항해 중국군 부대를 공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진격 중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작전 시간은 새벽 2시인데 전투가 벌써 일어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온다니 이런 설정은 중국에서 전혀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서 자신에게 명령이 내려오길 한국과 접경지역에서 분쟁이 생기고 한국이 유엔에서 중국에 항의하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증거가 없을 테니 지금 한국 유엔 대사의 주장을 자신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유엔 대사의 품속엔 한국이 항의해 올 경우 답변하고 반박할 연설문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해 보여주는 영상에선 중국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취재하던 유세 언론들은 속보로 긴급 타전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으로 잠입한 한국 특수부대는 3,000명 정도 대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충칭시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쪽으로 연결되는 S22번 도로를 장악했는데 남쪽에선 충칭시부터 연변 북쪽 20km 도로까지 장악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서쪽으로 연결되는 S1116번 도로 또한 남북으로 장악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G12도로 또한 막았습니다. 교량을 폭파해 중국군 기갑 병력이나 보병 전력이 충칭시나 연변 지역 근방의 부대에 지원오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사전에 파악된 중국군 주둔지들은 특수부대에 의해 통신이 끊어져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학포에서 시작된 전투는 전혀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포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중국 접경지인 남양역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가 두만강을 건넜고 두만강 인근 투먼시와 홍해이시를 오후 1시가 되기도 전에 점령해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침략한 중국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습을 받은 상태에서 주요 도로를 빼앗기고 통신이 두절되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투기도 발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에 작전대로 국군이 진격하고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군이 전날 9시경 침략을 해왔고 국군은 이를 격퇴하고 현재 중국 내부로 진격 중이며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주식시장을 열지 않는 등의 긴급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침략하는 국가가 어느 곳이든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참전 승인 요청을 두고 상원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국 국민은 미국에서 당연히 참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고 방송들도 실시간으로 미 의회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 침략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전투지역이 중국 본토인 점을 들어 주한미군 참전을 허락하지 않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한국 본토를
공격해올 경우에만 참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이 조건을 달았지만 참전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중국 지도부는 여유가 생겼다며 반겼지만 중국 군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육군과 특수부대 전력에서 중국이 한국에 앞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은 국경이 많아 한국군을 상대하기 위해 가용전력을 모으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개시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뜻밖의 장소에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를 앞세워 인도군이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부 병력을 빼내 한국전에 보내려던 중국 군부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동북 삼성에는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포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삼성의 중국 시민은 크게 동요했고 중국 내륙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는데 2억에 가까운 인구가 피난한다며 모두 차를 몰고 나와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모든 도로를 막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모든 도로에 차를 버리고 도보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철저하게 방송과 언론을 차단했지만 중국군이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모습과 이풍당당하게 진군하는 국군의 모습은 SNS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